자,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자영업 종사자이지만 다 맞는 말입니다. 너무 힘든 거는 둘째치고 장사가 안됩니다. 저도 때려칠까 생각 중인데 자영업 쉽게 보면 안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우리 건들머 무료연님, 이 말씀 많이 공감하시겠네요. 잠깐만, 나 궁금한 게 있어요. 아까 자영업 한다고 하셨죠? 어떤 자영업 하십니까? 어떤 자영업 하시고 하신 지 얼마 됐습니까? 왜냐하면 저분이 지금 적자가 나가지고 다른 일을 지금 구하고 있거든요. 예, 구하고 있습니다. 가게 접을 생각도 하신 것 같은 나는 근데 왜 안 접은지 모르겠네. 이게 접는 거 쉽지가 않죠. 이게 문제가 그런 거예요. 가게 접으려고 맘먹다가도 접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내가 가게를 접는 순간 내가 대출받는 거 있잖아요. 창업하면 대출받는 거, 그거 일시상환해야 되는데 일시상환할 방법이 없어. 그것 때문에 못 접는 사람도 많아 이게. 그래서 가장 좋은 게 가게 폐업이 아니라 이제 가게 누가 이제 양수할 사람, 이게 제일 좋아요. 예. 폐업보다는 누가 인수하겠다는 사람 있으면 그냥 넘기고 돈 받고 나오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런 사람 없죠. 만약에 누가 우리 가게 하겠다는 사람 있으면 바로 넘기고 나오겠죠. 저분 맞죠? 그런 사람 있었으면 좋겠죠. 우리 집 누가 하겠다는 사람 있으면 좀 싸게 내드릴게. 그래서 넘기는 거 쉽지 않죠. 왜냐하면 넘겨받으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. 넘겨받으려는 사람들이. 아니, 상식적으로 접근해보세요. 아니, 장사가 잘 되는 넘기는 거 봤어요? 없어요, 여러분. 보통 가게를 넘긴다는 거는 안 되니까 넘기는 겁니다. 100이면 100입니다. 예. 이 말 아니라고 말씀 못 하겠죠. 잘 되면요, 자기가 움켜쥐고 있습니다. 여러분 있잖아요.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진짜 막 피곤하고 그래도 장사가 잘 되면 참고 버팁니다. 약 먹고 버텨요. 그게 인간입니다. 근데 장사가 안 되고 하면 그냥 가게 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빨리 넘기고 나오고 싶어.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, 이게. 가장 자영업자 입장에서 힘든 게 그런 거예요. 장사가 안 되는 거 알면서 가게 여는 거야, 이게. 이게 힘들어요, 이게. 예. 특히 프랜차이즈는요, 내가 마음대로 문 닫고 문 열고 못해요. 그 정해진 영업시간이 있죠. 그거 지켜야 됩니다. 이런 거 계약서에 나와 있죠. 나와 있습니다. 마음대로 쉬지 못합니다. 계약서에 나와 있죠. 예. 만약에 내가 이 오늘 장사 안 될 것 같은데 좀 가게 몇 시간만 하고 접을까? 안 돼요. 프랜차이즈가 이런 함정이 있어요. 이게 함정이 있습니다. 계약서 자세히 보시면 그 지정된 영업시간이 있어요. 그 계약기간이 있고, 보통 계약기간 딱 정해놓죠. 예. 그 계약 기간 동안은 보통 프랜차이즈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야 돼요. 조퇴 시간이 다 해야 돼. 근데 참 힘든 게 그런 거, 장사가 안 된다는 거 알아.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지금 상태에서 매상 끌어올리는 게 힘들다는 거 알아. 근데 가게는 열어야 돼. 이게 참 힘들어요, 이게. 물어볼게요. 자영업 왜 했어요? 자영업 왜 했고, 그리고 창업비는 얼마 들었습니까? 김간이라면 김밥집 아니에요? 김밥집? 김밥집이네요. 근데 원래 김밥집이 잘 안 망했거든요. 김밥집이 그나마 괜찮았어. 왜냐하면 김밥은 사람들이 많이 사고니. 근데 가장 물가가 올라가면서 직격탄을 맞은 게 김밥이에요. 예, 치킨보다 김밥이에요. 왜냐, 이제 김밥이 싼 메뉴를 볼 수가 없거든요, 이게. 그나마 김밥집이 그냥 무난했어요. 김밥은 항상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.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일하시는 분들, 바쁜 분들은 식당 가서 밥 못 먹으니까 김밥 몇 줄 사가지고 그거 이제 운전하면서 먹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끼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김밥이 좋았어요. 그래서 김밥집이 예전에는 잘 안 망했거든요. 김밥집 잘 찾아보면 오래된 데 많아요. 근데 가장 폐업이 요즘에 잘 되는 게 김밥집입니다, 의외로. 왜냐? 물가가 좀 올라가면서 김밥집의 어떤 가격 상승폭이 말도 안 돼 올라갔어요. 거의 배 가까이 올라갔죠. 예.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김밥 한 줄에 뭐 2,000원, 1,500원이었는데 지금은 4,000원이잖아. 예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김밥에 들어간 재료가 뭐 좋냐? 똑같잖아, 이게. 예, 똑같잖아요. 그리고 한번 올라간 김밥 가격은 안 내려가죠. 그러다 보니까
김밥 한 줄 사 먹는 것도 겁나는 거야 이게. 이제는 더 이상 뭐 일반 서민 메뉴가 아니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물가 상승에 직격탄을 맞는 분야가 김밥집이에요. 김밥집. 술집은 장사가 좀 되냐니까. 더 안 됩니다. 더 안 돼요. 지금 이 시간대 밖에 나가봐요. 술집은 이 시간대가 이제 장사 영업시간이에요. 연말이잖아요. 연말 장사 잘 돼야 되거든요. 연말이면 이제 송년회 회포 푸는 분들 많아가지고 장사가 잘 돼야 돼. 딱 이 시즌. 길가에 가보세요. 길가에 어떤 그런 고깃집이나 호프집 가봐. 한산합니다. 한산해요. 사람이 없어 이게. 이제 연말 특수 같은 거 없어요. 연말 이 정도면 평생 더 안 된다는 얘기예요. 왜 안 될까요? 왜 안 될까? 비싸요. 마음 편하게 그냥 싸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지 않습니다. 이제 사람들이 경기가 오니까 어떻게 돼? 가성비만 찾는 거야, 가성비. 근데 술집이 객관적으로 가성비랑 거리가 멀어요. 돈을 좀 쓰는 곳이지 적게 쓰고 효율을 추가해 쓰는 곳이 아니야 이게. 그렇지 않습니까? 예를 들어 보통 술집에서 뭐 많이 팔아요? 보통 안주 같은 거 많이 팔잖아. 안주도 비싸 이게. 그리고 맥주, 술 이것도 비싸요. 보통 소주 한 병 6,000원 하지 않나요? 맥주도 6,000원. 좀 가격대가 나는 맥주 같은 경우는 뭐 7,000원까지 해요. 근데 이게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이게? 많이 부담스럽습니다. 많이.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가뜩이나 불길이 안 좋고 괜히 술 먹었다 사고 치면 직장 잘릴 수도 있거든요. 요즘에는 술 먹다가 뭐 음주운전해가 걸려버리면 가뜩이나 요즘에 직장 사정도 안 좋은데 내가 음주했다 걸려봐. 그러면 씨 직장 나가야 된단 말이야 이게. 그래서 가뜩이나 분위기 안 좋으니까 술도 안 먹게 되고 술값도 부담스럽다 보니까 집에서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술집도 안 될 거예요. 술집도. 예.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시간대 나가서 여러분 술집 많은 동네 가가지고 한번 한 바퀴 싹 돌아봐. 돌아보라니까요. 많이 없어 사람들이. 진짜 많이 없어요. 연말인데. 아무튼 자영업이 앞으로 가면 가서 힘들 겁니다. 죄송하지만 힘들 거예요.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점점 지갑을 다릴 거기 때문에. 뭐 사람들이 뭐 주문 안 하고 매장을 찾지 않으면 이건 방법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?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단위 직장이 없어서 자영업 하는 건데 직장 열심히 다니는 충고는 제발 그만. 저 이런 말 들으면 이해는 되지만 좀 한심하게 느껴집니다. 단위 직장이 없다. 많은 똑바로 합시다. 뭐 좋은 직장이 없어가지고 이 자리가 없기 때문에 자영업한다. 나 이거 핑계로 봐요. 그냥 자영업을 하기가 합리하다 봅니다. 사실 좀 폐폭을 할게. 자영업 하시면 죄송합니다. 사실 자영업 하는 이유는요. 직장 다니기 싫어서 자영업하는 이유가 더 큽니다. 솔직히 물어볼게요. 건들 무료이님. 정말 일자리가 도저히 없어가지고 자영업한 겁니까? 솔직하게 물어볼게요. 정말 일할 데가 도저히 없어가지고 일할 데도 없는데 차라리 자영업해서 내 돈이라 벌어야겠다. 뭐 잘린 것도 있지. 직장 다니 잘린 것도 있지만 재취업을 하려면 할 수 있잖아. 재취업을 하려면 할 수 있죠. 근데 그런 거죠. 중소기업 가서 고생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가게 차려서 일하는 게 더 편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이 더 많아요. 이게. 직장이 없다는 얘기는 뻥입니다. 좋은 직장이 없는 건 맞아요. 좋은 직장이 없는 건 인정합니다. 근데 단위 직장이 없다? 그거 어떻게 합니까?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? 안 좋은 직장은 많아. 직장이 없는 건 아니에요. 찾아보면 많이 있죠. 눈을 많이 낮추면. 근데 과연 눈을 많이 낮추고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던 자영업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게. 솔직한 말로. 지금도 단위 직장이 없진 않습니다. 대신에 좀 몸을 쓰고 환경이 안 좋은 일자리는 좀 있어. 있습니다. 그 사람들이 그런 일자리 많이 가리죠. 가리지 않습니까? 지금도. 사실 저는 이거 핑계입니다. 핑계입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자영업 하신 분들한테 지방에 어떤 이교대 공장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사람 얼마 있을까 이게.
아니 지방의 어떤 그런 자동차 부품 공장 가가지고 어 이교리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사람 얼마 있을까? 그리고 뭐 인가공 공장 가가지고 기술 배우러 하면 할 수 있는 사람 얼마 있을까? 없어 여러분. 없다니까. 지금 그쪽에 일자리 있습니다. 왜 없어 이게? 단지 관심 안 가질 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도 눈을 낮추고 좀 시야를 넓히면 할 수 있는 건 많이 있어 이게. 네, 많이 있습니다. 지방의 젊은 사람들이 할 만한 일들이 없다. 그러면 할 만한 일들이 그건 뭡니까 그게? 그 할 만한 일들이. 아직도 할 만한 일들을 따집니까? 나한테 정신 못 차려서 생각하는 게 그런 겁니다. 아직도 경기가 안 좋은데 할 만한 일이 없다는 얘기는 적어도 경기가 좋을 때, 나라 사람이 좋을 때 할 얘기 아닌가? 일자리가 많을 때. 그러면 앞으로 진짜 뭐 자기들이 쓸 돈도 없는데 그때 가서 할 일이 없다고 그냥 방구석에만 있을까 이게? 물론 정말 위험하고 정말 대우가 안 좋은 일은 피해야 됩니다. 근데 무조건 그런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. 할 만한 일도 많이 있어. 근데 그런 건 찾아봐야 돼. 찾아봐야 됩니다. 안 찾아보고 무조건 요즘에 좋은 일자리가 없다. 그럴 바엔 장사나 하자. 차라리 사장손이 드는 게 낫지. 그런 건 좀 아니지 않나 이게?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정말 그 자영업 하시는 분이 정말 일자리가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. 일자리를 안 찾아본 거죠, 솔직히 말해서.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없으니까. 그럼 계속 프랜차이즈 하세요. 계속 프랜차이즈 하시고 한번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고. 계속 그렇게 자영업 하는 이유를 합리화시키십시오. 근데 만약에 자영업해서 안 되면. 그럼 자영업에서 왜 그만두는데 왜 그때 가서 직장을 구하는 겁니까? 그렇지 않습니까? 말이 안 맞잖아. 아니, 단일 직장이 없어가 자영업 하는 건데 자영업에서 많이 망하잖아요. 자영업 망하잖아. 그럼 직장 구하잖아요. 저분처럼 맞잖아. 말이 안 맞잖아 이게. 아니 단일장이 없어가 자영업 하는데 자영업에서 망하면 다시 직장을 구하는 게 모순이지 않나 여러분? 그럼 직장 구할 수 있었던 건잖아. 맞잖아 여러분. 직장을 구할 수 있었던 건데 어떻게 보면 핑계 된 거네요. 막상 망하고 나면 가리지 않고 하잖아요.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. 사람이야 그렇다니까. 사람이라는 게 뭔가 핀치에 몰리면 뭐든 다 하려고 그래. 내 코가 석자니까. 아무튼 전 그렇습니다. 좋은 일자는 없지만 지금도 눈을 낮추고 어떤 시야를 넓히면 일할 수 있는 건 있어. 단지 본인이 눈을 낮추고 현실과 타협을 하느냐. 그렇지 못하냐의 차이일 뿐. 저는 근데 저런 핑계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도저히 좋은 직장이 없어가지고 자영업 하는 거나. 저런 말 하니까 오히려 자영업자들한테 제가 편을 들 수 없는 겁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자,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